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자,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면서 추석 연휴를 눈앞에 두고 있는 화요일입니다. 이런 날에 증시가 꺾이며 너무 아쉬움이 많이 클 텐데 다행히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증시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양시장 각각 전장 대비해서는 1%가량 상승 중이죠. 자, 코스피는 2,430포인트 근방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840포인트대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은 토마토 투자 클럽 이광모 전문가 모셔보고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또 명절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3분기 이제 마무리 앞두고 있습니다. 주식학개론 이 트렌드 전문가의 3분기를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다뤘던 주제들도 워낙 포괄적으로 다양하고 종목들도 좀 많았습니다. 일단은 7월부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전문가님? 제가 이제 이전에 7월 달에 월말 네. 결산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왔으니 네. 8월 달, 9월 달에 이제 정리를 해볼 건데 네. 우선 이제 제 이 주식개론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사실 뭐 일회성으로 이야기 드리는 내용들은 없어요.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챙겨 보셔야 되는 트렌드적인 얘기들을 건네드리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도 최근까지도 이야기를 강조드렸던 내용들이 사실 어제 드렸던 내용들이 아니다. 7월 달부터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들었던 내용들이 있다. 물론 이제 저는 그 앞에서도 올해 초에서도 제가 반도체 얘기하는 이유들도 그런 내용들이 계속 꾸준하게 이어져 왔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7월 달에도 수익 냈던 내용들 한번 추석 명절이니까 다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귀를 해보도록 하죠. 우선 먼저 말씀드리지만 7월 달에 주식학개론 주제를 통해서 네.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또 아시겠지만 신기광기 프로그램에서 소개해드렸던 광기 종목들, 제가 7월 달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중에서요 한 종목도 마이너스가 없었습니다. 손실이 단 한 종목도. 그때 이제 7월 말에 이 방송을 좀 보여드리면서 네. 날짜도 기억하죠. 7월 31일 날 31일. 총 결산해서 종목을 보여드렸죠. 그렇습니다. 네, 한 종목도 손실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수익률도 대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8월달, 9월달은 저도 좀 변동이 있었죠.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7월달에 소개드렸던 이제 주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도 유효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기차, 그러니까 이 2차 전지에 관련된 내용들, 제가 사실, 삼성 SDI 이야기와 예. LG 화학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결국엔 에코프로 BM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건네드렸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벌써 이제 그 세대가 좀 변화됐다, 좀 더 성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LG 화학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그리고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얼마 전에 배터리 데이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전기차 내에서도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이 이 순환들이 트렌드를 가지면서 변화가 됐다라는 것. 네.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을 7월 달에도 강의를 했다라는 것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DDR5 그렇죠. 반도체 이야기들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했었고 당시에 이제 7월 15일 날 이 차세대 D램 DDR5에 대한 표준화가 이제 공개가 되었거든요. 네.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DDR5에 대한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소개를 많이 드렸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7월 15일 날 표준화 발표가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6월 말 7월 초에도 DDR5에 대한 준비를 미리 이야기 드렸었거든요. 그렇죠. 한 발 앞서서 강조를 좀 해주신 바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도 제가 방송에서 DDR5 이야기를 자주 드리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아직도 많은 분들이 크게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DDR5라는 게 이제 DDR4에서 18년 만에 이제 새롭게 나오는 반도체인데 완전히 세대 교체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제가 그때 그런 표현을 했죠. 네. 반도체에서 새로운 반도체가 나온다는 거는 네. 100% 세대 교체가 된다.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었던 반도체는 있고 네. 새로운 반도체로 모두 다 갈아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DDR4가 나왔었던 2012년, 14년도 때 네. 때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매출이 기록하게 되었는데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로 돈을 벌었었던 때가 DDR4가 새롭게 나왔을 때였어요. 그때 세대 교체 시기에. 그렇죠. 세대 교체 시기로 해서 2년 반 동안 이루어졌는데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실적도 서프라이즈를 9분기 연속 했었고 네. 그리고 주가 상승도 2년 반 동안에 올랐습니다. 2배 이상 올랐어요. 네. 그런 시점이 올해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주요 타겟의 세대 교체 시기는 본격적인 양산을 통해서 내년
내후년도에 열리게 될 것인데 네. 자, 이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의 더블 이야기를 건네기 시작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 방송 시간 1시간 내에서도 여러 차례 그렇죠. 언급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실제로 음. DDR5에 대한 수혜뿐만 아니라 네. 통신에 대한 내용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자신 있게 더블 이야기를 건네봤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와 같은 이제 트렌드적인 얘기들을 건네드렸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시장을 이끌어 왔었던 내용들, 네. 미래 이제 경기 분야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인프라 투자에 있다라고 얘기 드려서 내용들 보시게 되면은 뭐 중국의 경기 분야 정책에 대한 소개를 하고 예. 미국에 대한 부양책 그리고 한국판 뉴딜까지 이야기를 건네드려 왔었는데 한국판 뉴딜 해서 생각이 난다는 것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두 가지 중심축이죠. 제가 소개를 많이 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생각이 나시나요? 그린 뉴딜 쪽으로. 그렇죠. 하나솔루션. 맞습니다. 뭐 최근까지도 이제 크게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이고 네. 저는 이 내용들이 이미 일찌감치 6월 달부터 해서 이야기 들어왔었고 그때도 많이 언급해 주셨던 게 뭐 한화라든지 네. 효성이라든지 맞아요. 이제 그 기업의 축이 아예 바뀌어진다. 그 키워드가 바뀌어진다라는 말씀해 그렇죠. 주셨잖아요. 맞아요. 네. 아, 이제 앵커님 다 여러 차례 들으니까 네. 다 기억납니다. 제가 세뇌 교육을 시켰습니다. 네. 하나와 효성이라는 그룹이 바뀐다라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움직였던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솔루션이 움직임이 대표적으로 나왔고 그렇죠. 효성 쪽에서 효성 첨단 소재, 효성화학, 효성중공업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일단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그렇고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7월 달에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7월 달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보시게 되면 지금도 보셔야 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뭐 상단에서는 효성 네. 첨단 소재 그리고 하나 솔루션은 이 방송에서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네. 나인테크, 나인테크. 예, 나라 M&D 이런 내용들이 7월 달부터 해서 이야기를 많이 건네들어 왔었죠. 네. 그 눈에 띄는 종목은 저는 동화기업. 동화기업. 사실 이토마토에서 동화기업을 주목하는 전문가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는 사실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많이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잖아요. 네, 잘 갔어요. 네. 잘 갔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회자가 될 것이고 많이 언급이 될 겁니다. 네. 뭐 나인테크도 그렇고 나라 M&D도 마찬가지로 많이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종목을 발굴한다라는 거는 미래를 먼저 보고 트렌드를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인데 제가 이때 당시에 이제 전체적인 키워드를 보시게 되면은 그린 뉴딜 쪽에서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수소 에너지라는 것에서 포인트를 잡았었고 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에코프로 BM에 대한 강조를 많이 들어왔다가 이제는 LG 화학에 대한 네. 소부장 쪽으로 많이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나인테크, 나라 M&D, 신성 델타테크 이와 같은 종목들을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빠지지 않고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은 네. 사실 대체적으로 반도체가 그렇죠. 또 역시나 주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또 지금도 오늘 날짜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라면은 저는 테스 그리고 리노공업. 리노공업도 사실은 이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위치에서도 50% 넘게 수익이 났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사실 리노공업은 꾸준했던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이 이익률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네. 제가 이제 EUV에 대한 키워드를 많이 건네드리잖아요. 지난해부터 계속 말씀해 주셨던 그렇죠. 내용 아닌가요? 맞아요. 지난해부터 해서 EUV라는 장비 때문에 EUV에 쓰이는 화학 소재 기업들을 많이 소개해드렸고 네. 부품 기업들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작년부터 했던 종목이 SNS텍, FST 네. 이런 종목 이야기 드렸고 그리고 화학 소재 쪽에서는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네. 최근에는 이제 솔브레인 움직임이 이제 분할 상장돼서 다시 주가 조정이 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저점에서 다시 한번 또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날짜에서도 솔브레인 다시 보셔도 괜찮아요. 네. 방송 중에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종목들 계속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리노공업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은 반도체 이 소켓에 대한 부품을 기본적으로 공급해주는 종목인데 다만 EUV 쪽에서 이제 특화된 이제 부품에 대한 공급을 할 수 네. 있는 회사가 리노공업입니다. 이거 좀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가 에로티 베큐um 이야기 드리면서 이런 얘기 드렸어요. 반도체 장비 안에서도 똑같은 장비 안에서도 트렌드가 있다. 네. 왜냐? 반도체는 작고 얇게 만드는 게 기술이다. 그렇죠. 그래서 작고 얇게 만드는 기술 쪽으로 갈 수 있는 기술의 변화되는 트렌드를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에로티 베큐um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영역이 점점 좀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진공 펌프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EUV 공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미세화로 가게 되면은 진공 펌프에 대한 사용량이 굉장히 다양해지거든요. 네. 기존에 있었던 라인보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사회명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IT 쪽에서
클린룸에 대한 공급 뉴스들이 종종 나왔어요. 네. 그런 이유들이 클린룸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는 내용들이 반도체에 대한 공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화학 소재에 대한 사용량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미세화에 대한 회로에 대한 그리는 작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이와 같이 이 기술에 대한 변화. LOT 백큐음은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반도체 진공 펌프 쪽에서 그동안에 10스기에서 건식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게 트렌드인데 네. 유일하게 건식 진공 펌프를 할 수 있는 회사가 LOT 백큐음. 독보적인 기술력이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겠군요. 예, 유일무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종목은 엑시콘, 엑시콘. 테스나, 어. 유니셈 네. 이런 종목들을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 이 종목들은 뭐 그전부터 꾸준히 강조를 해주셨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맞아요. 엑시콘은 최근에 와서도 또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의 주가도 좋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이 엑시콘과 테스나 유니스 같은 경우에는 DDR5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네. DDR5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DDR1, 2, 3, 4까지 크기에서 네. DDR5가 되면서 완전히 달라졌다. 14나노급에서 10나노급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 반도체 크기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제가 방송에서는 반도체 나노에 대한 크기만 이야기 드렸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이라든지 강의를 하게 되면은 사실 알려주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요. 방송을 통해서 반도체 이 소재에 대한 도체에 대한 크기는 작아졌는데요. 네. 이것을 이 컨트롤하는 기판 같은 경우에는 커졌어요. 조금 다르죠. 네. 왜냐면은 그 기판 안에 반도체에 대한 소재를 넣는 것을 오히려 더 늘렸고 그리고 크기에 대한 부분들 기판이 달라지게 된다라면은 네. 이것을 호환시키기 위한 호환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동 부품에 대한 교체가 100% 이루어집니다. 네. 그럼 수동 부품에 대한 부품이 바뀌게 되면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주목받게 되는데 네. 그게 아비코전자, 심텍, 뭐 엑시콘 같은 기업들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여기서 이제 테스나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작고 또 혹은 이제 차세대로 바뀌게 되면은 기능적으로 효율이 높아지게 되잖아요. 네. 그럼 가장 중요한 단계가 테스트 공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자. 차세대 D램으로 바뀌게 되면은 반도체가 바뀌게 되면은 네. 호환 시스템 그리고 테스트 기업 이런 기업들을 먼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테스나, 유니셈 이와 같은 기업들. DDR5의 전면 세대 교체와 궤를 같이 하는 종목들. 그렇죠. 네. 유니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스크러버라든지 아니면은 이 칠러라든지 뭐 중요한 장비에 대한 공급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여기까지 7월달의 내용들인데 사실 지금도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화면을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예. 8월달에 대한 내용들, 9월달의 내용들 한 번씩 또 보도록 하겠는데, 네. 8월달에 있었던 주제가 이런 내용들을 제가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하나솔루션 M&A에 대한 얘기들 건네드렸거든요. 네. 이미 이제 그때 당시에서도 크게 올라왔는데 또 다시 한번 강하게 이어드렸던 내용이 이 내용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왜냐면은 하나솔루션이 이때 어떤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젤리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네. 이 젤리라는 회사는 에너지 SI 기업인데 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솔루션, 에너지 공급에 대한 솔루션을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예요. 네. 이제 에너지라는 거는 내가 비축을 해서 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축하고 남은 것들을 팔 수 있도록 셀링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솔루션을 하게 되는 것인데 과거에는 에너지 저장 장치, 에너지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나만이 갖춰서 내가 써야 되는 것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는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고 각자에서 에너지를 만들었던 것들을 이 안으로 모아주고 네. 필요한 곳으로 되팔 수 있는 그런 이제 솔루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네. 하나 솔루션이 가장 주력을 두고 있는 것이 이제 에너지 네트워크 사업이에요. 에너지 네트워크. 그러니까 원래 사실 하나 솔루션은 전신이 하나 케미칼, 네. 그러니까 태양광에 대한 산업인데 태양광 이 산업 보시게 되면 미국에서 가장 태양광 산업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가 하나 솔루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솔루션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수소 에너지, 융합 에너지를 진입하는 것인데 수소 에너지를 하게 되면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을 하게 되고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앞에와 같이 에너지 네트워크에 대한 기능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 솔루션뿐만 아니라 하나 케미칼, 하나 큐셀, 하나 첨단 소재, 하나 에너지, 하나 네트워크스 상장되지 않은 이 회사들의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이 수소에 관련된 그리고 태양광과 융합 에너지에 관련된 사업부를 새롭게 신설을 했어요. 네. 그런 내용들에 의해서 M&A에 대한 중요한 점이
여기에 있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하나솔루션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 효성 얘기했고요. 그리고 뭐 그밖에 이제 다른 수소 연료 전지 사업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었던 네.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는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있는데 네. 아니, 8월 달에는 보니까 그 특정 어떤 기업들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었네요. 네. 갤럭시 언팩에 대한 행사가 있었을 때 이제 네. 미리 얘기를 드렸어서 갤럭시 언팩에서 봐야 되는 무엇이 달라지는가. 그때 포인트는 이거였거든요. 스마트폰이 이제 더 이상 프리미엄에 대한 경쟁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격 인하가 첫 번째에 대한 키워드인데 아이폰도 그렇게 가고 있지 그렇-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스마트폰에서 가장 비싼 부품이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모듈 쪽인데 이제 사람들의 이제 가격 인하를 갖추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기능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람들의 니즈가 작년에 1억만 화소에 대한 카메라를 봤는데 가장 비싼 부품이 단가를 낮춘다고 해서 이것을 놓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 낮추고 카메라에 대한 기능은 남길 것인데 네. 그러면 특징적인 카메라 기능을 남겼을 때 뭘 남길 것인가? 1억만 화소가 무엇인가? 광학 줌이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폴리드 줌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소개드렸던 것이 삼성 전기, 액트로, 옵트론텍에 대한 연결고리. 네. 이걸 같이 드렸어요. 액트로에 대한 주가는 정말 강했죠. 그리고 이와 같이 액트로와 같이 기술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카메라 많이 달렸기 때문에 쓸 수 있는데 나무가 종목들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네. 이때 카메라 모듈에 대한 얘기를 많이 건네드렸어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거는 역시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아닐까 생각이 그렇죠. 되는데 테슬라 배터리 데이는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미 이제 우리가 8월 달부터 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한 달 전부터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테슬라 배터리에 대해서 제가 주목했던 키워드는 이겁니다. 네. CATL. 남들은 다 테슬라 배터리 LG화학이나 삼성 SDI만 봤을 텐데 네. 중국 기업을 보게 됐죠. 중국 기업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네. 이때 당시 이제 중국 기업 CATL이 결과적으로 테슬라 모터스의 배터리 파트너가 됐어요. 네. 여기에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소개드렸던 내용들이 CATL과 연결되어 있었던 첨보, SKC, 네. 명성 TNS 이런 종목들을 같이 이야기 드렸어요. 데보 마크네틱스 이런 기업들 같이 이야기 드렸었고 동시에 LG화학도 파트너가 될 것이다. 예. 그래서 나라 M&D, 나인테크, 신성 델타테크 이런 얘기들 같이 해드렸고 그리고 이 뭐 2차 전지 쪽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동아기업, 예. 전해질 쪽에서의 전고체 기술. 그래서 테슬라 배터리에 대한 포인트가 앞으로 신기술 무엇이냐, 파트너는 누구이며 신기술은 무엇이고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키워드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최근에 한 달 후에 이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나왔죠. 그렇죠. 물론 이제 아쉬움이 좀 더 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 부분들에서는 진짜 우리가 미리 예견을 해서 봤다라는 것이고요. 네. 뭐 그밖에 이제 첨생법에 대한 발효 이야기했고 그리고 역시나 또 반도체에 대한 얘기들을 8월 달에도 끊임없이 했습니다. 예. 반도체와 코로나, 반도체와 엔비디아. 최근에 와서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퀄컴, IBM, 파운드리 수주를 따내면서 이 반도체 확실히 이제 선점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영역이 TSMC하고 삼성전자밖에 못해요. 네. 제가 DDR5 강의할 때 이런 얘기했거든요. 난들은 이제 DDR5에 대한 수요를 서버하고 PC용을 가장 크게 봅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DDR5는 LP DDR5를 먼저 볼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게 이제 퀄컴에 대한 이 수주 파운드리거든요. 네. LP DDR5가 나오게 되면요, 7나노급, 5나노급까지 떨어지게 돼요. 스마트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버용보다는 좀 더 작게 연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움직였던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8월 달에 했던 내용들입니다. 네. 자, 9월 9월로 달로 넘어갈까요? 네. 9월 달은 이제 이번 달에 뭐 출시되었던 이제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얘기 드렸거든요. 네. 왜냐면은 8월 중순에 시장이 크게 빠졌었고 그리고 9월 중순에 시장이 또 크게 빠졌습니다. 휘청거렸습니다. 이제 시장에 대한 뭔가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주가가 고공행진을 했다가 두 번의 고점을 만났어요. 네. 뭔가 시장에서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는 때였기 때문에 환율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환경에 대한 브리핑을 좀 해드렸었는데요. 네. 자동차에 대한 포인트를 제가 챙겼습니다. 현대차와 같은 완성차는 좀 안 보고 네. 왜냐면은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완성차 기업들은
상반기 때 실적주로서 나 역시도 얘기를 했지만 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내수에 대한 실적이 아니라 해외로. 해외에 대한 성과를 확인을 해야 된다. 네. 근데 그 시점까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 음. 코로나가 있다라고 얘기 들었고 대신에 수소나 전기 쪽으로 갔을 때 이 자동차 완성차와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성장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수소와 전기 쪽에서의 포인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9월 달에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은 네. 9월 7일 날 했었던 이제 5G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건네드렸거든요. 네. 제가 이제 5G에 대한 시작을요 2018년도 때부터 얘기 드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017년도 12월 달부터 얘기 드렸는데 왜 그랬냐면은 2018년도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5G KT에서 시범 서비스를 처음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5G를 누가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갖느냐 네. 이것 때문에 시간별로 해서 하루 간격으로 해서 미국이 먼저 하냐 네. 우리나라가 먼저 하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가짜 공시를 내놓고 3시간 먼저 개통을 시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5G 타이틀을 따냈던 그렇습니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국내에 대한 이 통신을 깔기 위한 그러니까 지역적인 특색을 따져서 스몰셀 기업들을 많이 이야기 들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글로벌 국가 이제 주요 시장에서 5G에 대한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합니다. 이제서야 이제서야. 스타트 라인이죠.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주파수 경쟁을 3차까지 했고 네. 이제 4차 12월에. 12월 달에 또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본격적인 이제 5G에는 투자가 나오겠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키워드를 이야기 드렸어요. 이전까지는 SK텔레콤, KT, LG U+와 같은 이동통신사들이 자기네들은 주가에 도움은 안 되지만 투자를 위해서 놓지 않는다. 얘네들과 연결되어 있는 KMW, 이노와이어리스 이런 기업들이 중요한데 네. 근데 시장이 스몰셀이 아니라 북미나 중국이나 글로벌 시장에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지역 자체의 영역이 커지기 때문에 너무 넓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스몰셀이 아니라 루프탑 셀 사이트라든가 네. 아니면 셀 타워라든가 그때 그림으로 막 그렇죠. 자세하게 보여주시면서 맞아요. 설명을 해주셨던 기억이 지역의 납니다. 영역에 대한 크기가 달라진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음. 그래서 그러면은 셀 타워 우리가 보면은 이 스몰셀 쪽으로 가게 되면은 백홀 쪽입니다. 네. 근데 루프탑 셀 사이트라든가 셀 타워 쪽으로 가게 되면은 백홀 쪽이에요. 특히나 백홀 쪽으로 갔을 때 RAN이라고 해서 라디오 어세스 네트워크. 그러니까 주파수에 대한 부분들을 광대역을 높여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백홀 쪽에서 광대역을 잡아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셀 타워 쪽에서 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 네. 삼성전자가 데리고 가는 회사들, 해외 시장 진출하는 회사들을 보자. 기업들 보시게 되면 에이스테크. 에이스테크. 제가 이토마토에서 지금 수익률 이 기록이 되고 있을 때 가장 높은 기록. 그 주역이 에이스테크 아닌가요? 네, 1등이 전데 그게 에이스테크입니다. 에이스테크에 대한 수익이 굉장히 높아요. 네. 에이스테크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유를 방금 네, 말씀해 주셨던 맞아요.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맞아요. 에이스테크, 서진스템, KMW, 네. HFR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미 대륙으로 갈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내용들을 전달하면서 네. 제가 기억에 좀 남고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사실은 이제 이 최근까지 와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들 때문에 맞아요. 우리 증시가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에 대한 눈치싸움, 불안했습니다. 새우 등이 터지냐,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콩고물을 받을 수 있느냐, 네. 반사익 되느냐. 일단은 화웨이가 제재가 되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발효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화웨이에 우리나라도 반도체 공급을 안 하게 됐죠. 네. 이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역시나 화웨이 쪽으로 공급했던 양이 적지 않습니다. 연간 3조 원 규모예요. 그러면은 화웨이에 본격적으로 납품을 하지 않게 됐는데 네. 날짜가 아마 9월 15일부터입니다. 그때부터 해서 이제 공급하지 않게 됐는데 화웨이에 대한 실적 공백이 나올 것이다. 네.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했어요. 왜냐? 화웨이의 반도체를 팔지 못해서 실적에 공백이 생길 수 있지만 화웨이가 반도체를 조달을 못 받아서 화웨이가 그걸로 이용한 스마트폰을 만들지 못한다. 네. 2억 4천만 대를 팔았던 화웨이가 5천만 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중국 안에서의 이 스마트폰에 대한 트렌드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화웨이의 점유율의 그런 도표들을 보여드리면서 네. 삼성전자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애플과 삼성전자가 수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쪽에 반도체가 들어간다면 네. 기존에 있었던 이 다른 서버용이라든지
다른 디바이스보다 스마트폰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4배 이상 높아요. 네. 그럼 4배 이상 팔 수 있는 것이고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면 네. 반도체 수요도 동시에 틀어지는 거죠. 그리고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5G 통신 장비에도 있기 때문에 네. 통신 장비 앞서서 글로벌 시장에 넘어갔을 때 북미 대륙에서 버라이즌과 삼성전자가 계약을 했죠. 8조 원대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화웨이에 대한 장비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삼성의 진입이 또 원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부분을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삼성전자 더블 네. 이야기를 드렸어요. 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추천도 했습니다. 가장 낮은 저점에서 네. 이야기 드렸긴 했었는데 일단 최근에 와서는 화웨이뿐만 아니라 SMIC까지 왔어요. SMIC는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도 해드렸거든요. 네. 언제였냐면은 우리가 SK 바이오팜이 상장될 때 우리가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했고 네. 또 이 미국에서는 로빈후드 로빈후드. 자금이고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인민개미 이런 얘기들 했는데 시장에 자금 유입에 대한 내용들이 네. 사실은 IPO에 있다. IPO에 대한 반사적인 증시의 후광이 있다라고 네. 얘기 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강의해드렸던 내용이 SMIC였어요. 중국 정부가 추진해주는 기업이다. 네. 결국에는 그 내용들 때문에 미국에서 제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SMIC까지 제재를 받게 되면은 SMIC가 가지고 있는 이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영역. 사실은 도표로 보면은 몇 퍼센트 안 돼요. 네. 전 세계에서 파운드리 시장은 TSMC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인데 SMIC는 5%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5% 뺏어와봤자 얼마나 달라지겠느냐. 뭐 물론 이제 규모적으로 했을 때는 10조 원대 이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금액은 클지 모르겠지만은 비중은 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SMIC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반도체 설계 회사 그리고 화웨이까지 연결고리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비중은 5%까지 5%밖에 보이지 않겠지만은 이것만이 아니라 다음에 설계 그리고 화웨이까지 연결해서 보면은 삼성전자가 얻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반사회적인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지수가 올라올 때 그 뉴스가 더해지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온 이유도 SMIC에 대한 반사이익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시장의 트렌드를 잡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8, 9월 달에 저희가 다뤄봤던 주제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 그 좀 세부적인 종목들도 많이 언급이 됐었거든요. 8, 네. 9월 달에 이 추천주들 조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8, 9월 달에 추천들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네. 이 7월 달에 소개했던 내용들 뿐만 아니라 제가 꾸준하게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이 다시 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역시 트렌드가 뭐 갑자기 바뀌고 이러진 않는군요. 그렇죠. 저는 메가 트렌드를 보니까. 네. 네. 여기서 이제 액트로 또 이야기 드렸고 네. 동아바성, BH, 나라MND 또 있고요. 그리고 나인테크 또 있고요. 정말 강한 흐름들을 연출해 네. 줬던 종목들이에요. 예. 그리고 동화기업 예, 또 있고요. 동화기업, 동화화성 네. 이와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주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액트로 주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액트로를 보시게 되면요. 사실 이 종목에 대한 소개가 7월 달에 먼저 이루어졌던 종목입니다. 7월 달에 시세 상승이 상당히 컸어요. 네.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9,000원대에서 14,000원대까지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70% 가까운 움직임이 나온 겁니다. 네. 이런 관점이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 갤럭시에 대한 해석을 해드렸었죠. 그리고 갤럭시에서 연결되는 삼성전기, 액트로, 옵트론텍 같이 봐야 된다라고 얘기드렸고 네. 나무가에 대한 얘기 해드렸습니다. 옵트론텍까지 같이 볼게요. 네. 옵트론텍에 대한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7월달 동일한 기간이죠. 이때 보시게 되면은 주가에 대한 상승세가 5,000원대부터 해서 8,000원대까지 네. 한 달이 채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 움직임이 좀 나왔고 여기에 이제 나무가가 상당히 좀 특별했는데 네. 나무가는 지금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트로라든지 이 옵트론텍이 만드는 폴디드 줌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네. 다른 쪽에서의 이 카메라 줌 기능으로 해서 TOF 이 거리를 재는 제가 이 스마트폰의 카메라 두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마트폰의 카메라는 더 이상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저 알 것 같은데요? 네. 공간 아닌가요? 공간을 찍는다라고 했어요. 네. 공간을 찍는다. 얼마 전에 이 공간을 찍는다는 표현이 더 이 구현이 된 게 애플의 신제품 출시가 나오면서 네. 애플의 로고 제가 사진도 가져다 보여드렸잖아요. 맞아요. 그 로고의 정체가 메비우스띠, IoT인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AR, AR. 증강현실이었다. 이것 때문에 증강현실이 가능한다면은
공간에 대한 분석 이해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애플이 가장 추구하고 있는 센서의 기술. 사실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TOF였거든요. 네.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카에 대한 투자를 오랫동안 해왔었기 때문에 라이다 센서에 대한 탑재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라이더 센서 때문에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QSI가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네. QSI가 가격적으로 했을 때 14,000원, 그리고 지금 최근 움직였을 때 19,000원. 이때 라이더 센서에 대한 주목이 나오면서 올라간 겁니다. 네. 네. 근데 라이더 센서는 지금도 다시 또 회자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애플에 대한 신제품이 나왔을 때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다가 네. 최근에 와서는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진행하고 난 다음에 앨런 머스크가 자율주행 키워드를 던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움직이는 종목들 사실 이 모토렉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지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입니다. 정말.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 향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4차 산업에 대한 내용들이 결국에는 앞으로 미래 산업에서 쓰일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트렌드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네. 저는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지금의 현 주가가 아니라 제가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될 놈 될. 될 놈들. 될 놈은 된다. 그것도 한 수십 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될 놈 될에 대한 얘기들을 네. 해서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예, 그렇게 됐죠. 현실적으로 실제 기술이 구현되고 있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 봐야 됩니다. 사실 이런 표현을 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5G 보고 있을 텐데 6G 보셔야 돼요. 5G에 대한 내용들이 이미 정리가 끝났고 네. 6G 보셔야 돼요. 이런 내용 쪽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주식을 좀 크게 큰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거. 주식이라는 건 미래를 사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앞으로도 보셔야 된다는 거.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빠지지 않고 봐야 되는 게 이제 수소와 전기차. 그렇죠. 예, 이쪽에서 보셔야 되는데 수소 에너지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하나솔루션 이야기 많이 들었었죠. 네. 하나솔루션은 지금도 다시 또 보실 자리가 왔습니다. 충분히 쉬었어요. 근데 이 종목이 많이 빠졌다? 아니죠. 그동안에 제가 소개드렸던 위치부터 해서 많이 올랐다가 이제 또 쉬는 자리가 나온 거죠. 네. 저라면은 지금 자리 다시 또 새로 삽니다. 다시 점프할 준비를 했던 거군요. 봐야 됩니다. 하나라는 그룹이 바뀌는데 여기 또 봐야죠. 그러면 이제 수소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같이 봤었던 네. 효성 첨단 소재. 여기 있죠. 효성 첨단 예. 소재와 효성화학 이야기. 맞습니다. 이걸 이제 6월 달부터 해서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때고요. 네. 그리고 이제 효성 화학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새롭게 발굴되는 기업들. 효성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변동성이 컸습니다. 네. 뭐 여기서 이제 효성 중공업뿐만 아니라 두산 중공업까지 같이 움직이 남았고요. 네. 근데 여기에 나왔던 종목들뿐만 아니라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초창기에 수소에 대한 이야기 건네드렸을 때 하나솔루션 그리고 효성첨단 소재, S퓨얼셀을 이야기 드렸어요. S퓨얼셀도 사실 지금도 변동이 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이 제가 사실 방송에서 광기 종목으로 이야기 드리고 난 다음에 단기간에 100% 돌파를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좀 크게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자 그러면은 익숙한 기업들이 있죠. S퓨얼셀, 네. 두산 퓨얼셀, 퓨얼셀 시리즈. 퓨얼셀 시리즈. 네. 지금 상장된 건 아니면 동아 퓨얼셀. 네.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종목이 동아 화성입니다.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고무 개발에 대한 연구를 하고 네. 실제로 연구할 수 있는 회사는 이 회사밖에 없어요. 이 종목이 지금 사실 12,500원대까지 움직임이 나와서 네. 단기간적으로 크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6월달 기준으로 한다면은 이미 더블은 돌파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8월달에 와서 소개드렸을 때는 50% 돌파가 되었죠. 이런 종목들이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네. 시장이 많이 흔들렸었어도 이런 종목은 움직였단 말이에요. 네. 시장이 무너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8월 중순 그리고 9월 중순이에요. 네. 근데 이 종목은 크게 올랐어요. 이런 종목들을 보신다면은 역시 될 놈은 되는구나 라고 이해 들었고요. 또 동아기업이라는 종목을 제가 네. 6월 달에 소개해 드렸었거든요. 6월 달에 날짜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종목을 동아기업을 6월 말 7월 6월 29일 날 얘기했네요. 29일. 예, 29일 날 얘기를 했고 네. 이 종목이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단기간에 올라왔죠.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종목이에요. 네. 동아기업 왜 얘기했냐? 전해질. 앞으로 전고체로 가기 위해서 그때 제가 이 화학식 얘기 많이 보여드렸죠. 맞아요. 그때 화학식 다 보여드렸는데 조금 괴로웠던 시간이지만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공부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것만 보잖아요. 네. 이걸 보는 거는 이미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전극, 네. 촉매를 보셔야 돼요.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 이제 또 합니다. 왜냐? 다음 트렌드 준비하셔야죠. 네. 전고체를 가기 위해서는요. 전극과 촉매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내용들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고 네. 나인테크하고 그리고 나라 M&D 주가만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네. 나인테크는 사실은 제가 뭐 신기광기 프로그램에서도 얘기를 많이 들었던 종목인데 7월 달에 소개를 드리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사실 100% 돌파는 이미 했습니다. 네. 그리고 8월 달에 소개할 때도 또 9월 달에 소개할 때도 주가에 대한 상승세가 100% 이상 올라왔어요. 이런 종목들이 시장이 어려울 때도 크게 움직임이 나왔다. 네. 나라 M&D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때 이 LG화학 관련된 3인방을 나인테크, 나라 M&D, 신성 델타테크 이 네. 세 가지를 이야기 드렸어요. 근데 주가를 보시기 때문에 모두 다 올랐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종목들이 또 있는데 제가 어떤 종목들을 이야기했냐면 대원 강업 네. 이 종목도 소개드렸어요. 맞아요. 크게 그때 또 올랐죠. 목표 주가도 굉장히 높게 잡아주셨던 기억이 네. 납니다. 아직도 들고 가셔도 괜찮아요. 네. 대원 강업 괜찮습니다. 대원 강업을 소개드렸던 이야기는요. 수소에 대한 이 엔드 플레이트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강판을 만든 겁니다. 네. 나인테크가 배터리를 좀 고르게 도포를 해주고 나라 M&D가 케이스를 만들어서 신성 델타테크와 나라 M&D가 케이스를 만들어서 네. 그것을 서진 오토모티브 대형 강업 쪽에 넣어서 거기서 자동차 하단에 만들어주는 역할. 네. 이런 로직을 알게 되면은 종목 고르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또 소개해드렸던 게 이제 서진 오토모티브입니다. 이 종목이 왜 강할 수 있었냐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드렸던 대형 강업과 네. 같이 전기차 쪽, 대형 강업은 수소차 쪽입니다. 이 두 기업에 대한 성격이 굉장히 비슷하죠. 네. 이런 기업들을 알아놓으셔야 돼요. 뭐랄까 이 자동차 산업 안에서도 어떤 것들이 기술이 전해지는지를 네. 보신다라면은 종목은 찾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7, 8, 9월에 있었던 그 주제들과 그 구체적인 종목들 많이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이 중에서 특히나 주목해야 될 종목들 몇 가지 탑픽으로 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인지 하나씩 좀 볼까요? 일단 나인테크 소개를 많이 드렸죠. 역시나 많이 예. 이야기 나왔던 종목이 또 제가 언급되네요. 잘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탑픽 추천 줍니다. 네. 예.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LG화학과 같이 가는 회사. 네. 그러면 뭐 나인테크, 나라 M&D, 신성 델타테크 같이 보는 종목이죠. 네. 근데 첫 번째 나인테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라 M&D 이런 얘기들을 좀 얘기 드렸고요. 제가 이제 이 기술이 뭘 얘기 드리면 롤트롤 방식. 2차 전지 쪽에서는 지금 계속 관심 있게 가는 거는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이 니켈화 한다고 해서 얘기 드렸고 결정체 자체는 다결정체에서 단결정체로 바뀐다. 네. 다결정체에서 단결정체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특화된 기업은 에코프로 BM 네.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런데 이 효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밀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도포를 잘해야 된다. 도포하는 기술이 롤트롤 방식이다. 롤트롤. 이야기를 드려서 나인테크를 얘기 드렸고요. 네. 나인테크와 LG화학이 같이 배터리를 만들어서 다음 기업 보도록 하죠. 네. 나라 M&D가 케이스를 만듭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가 케이스를 만들어요. 우리나라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지금 테슬라 모터스가 하고 있는데 LG화학이 유일하게 공급을 하고 있죠. 삼성 SDI도 이제 공급을 할 거예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쪽은 아니고 ESS 쪽, 네.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만드는 ESS 쪽에 삼성 SDI에 대한 기술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삼성 SDI에 관련된 종목들도 찾아보셔야 돼요. 네. 우선은 LG화학 관련된 종목도 이야기 드리겠는데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고 난 다음에 원통형 배터리를 이 소규모로 모아놓는 배터리 패키지가 있고요. 네. 배터리 패키지를 조금 더 좀 큰 규격으로 모아놓는 배터리 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성형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네. 나라 M&D.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이 배터리를 잘 팔았다, 많이 팔았다, 나라 M&D에 대한 수요가 똑같이 팔리는 거예요. 같이 갈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럼 같이 보셔야 되는 거죠. 네. 신선 델타카도 같은 맥락인데 나라 M&D가 캐파 능력이 좀 더 크다. 이야기 드리겠고요. 다음 종목도 또 보도록 하죠. 엑시콘. 엑시콘 같은 경우는요. 제가 네. 반도체 쪽에서 호환 시스템, 테스트 기업 이런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 드리는데 네.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기업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이 검사 장비 테스트를 공급한다고 했을 때 꼭 빠지지 않고 가는 엑시콘의 가장 큰 장점은 네. 삼성전자와 함께 간다는 거. 삼성전자. 단점은 삼성전자만 한다는 거. 그 그게 장점이다 단점. 단점이군요. 예, 장점이다 단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역대 가장 큰 돈을 벌었었던 2016년, 17년도 때에 엑시콘도 가장 큰 돈을 벌었어요. 네. 그러면 DDR5로 바뀐다고 했을 때 제가 이야기 드리는 호환 시스템 테스트 기업들에 대한 주목한다면은 엑시콘은 같이 역사상 최고로 돈을 버는 기업이 될 것이다. 네. 한번 보시죠. 내년에 DDR5로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해서 삼성전자가 돈을 벌기 시작할 때 네. 얘 실적 같이 보세요. 음. 얘도 사상 최고 실적 나올 겁니다. 같이 성장하는 기업이에요. 예. 같이 보셔야 되겠고요. 삼성전자 HDD, SSD 뭐 검사 장비에 대한 부분들, DDR5에 대한 수혜 기대해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네. 다음은 이제 대원 강업. 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동합화성이네요. 동합화성.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동합 퓨얼사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렸고요. 네.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부품 공급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음. 많이들 보실 수 있는데 다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음. 자회사의 동합 퓨얼셀에 대한 역할 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다음 종목부터 하겠습니다. 대원 강업. 네. 엔드 플레이트라고 해서요.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서진 오토모티브에 대한 관심 같이 볼 수 있는데 이 회사는 수소차입니다. 수소차 쪽으로 만드는 것인데 대형 강판을 만드는 회사예요. 네. 배터리를 하부 쪽에 많이 싣게 되는데 그쪽에 실 수 있는 이 강판을 만드는 회사가 대형 강업입니다. 사실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는 아닌데 이 회사가 그런 보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에코 마그네슘이라는 이 합금을 만들게 되는데 네. 이것이 차량 경량화에 가장 큰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테슬라 모터스가 가격 인하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낮춰야 되는 건 배터리 기능이에요. 근데 배터리 기능을 가장 좌지우지하는 거는요, 무게입니다. 그 무게에서 가장 초경량으로 맞출 수 있는 신소재 개발, 네. 이 회사가 한다. 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광무 전문가와 함께 7, 8, 9월 3분기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주제들, 종목들 총 정리를 해봤습니다. 토픽 추천주까지 꼽아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광무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주식학개론 이제 마칠 시간 다가왔네요. 증시의 상승도 있었지만 급락을 또 다 겪어야 했던 9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쳐 계신 분들도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아무쪼록 코로나19도 조심하시면서 마음 편히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 주식학개론에서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밤 9시 저와 이건 앵커와 함께하는 미스터 진단 특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밤 9시에도 여러분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10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